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전표 입력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K랩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급수는 전산회계 2급으로 선택해 주시고, 자, 회사 코드는 서울문구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는 168쪽입니다. 자, 전표 입력 방법 익히기라고 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 출금 전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거래를 보고 분계를 먼저 이해하시고 분계를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하는 방법을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1월 10일 날 영업부 야근시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표를 입력해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분계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우선 날짜는 25년도 1월 10일이고요. 자, 영업부 야근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럼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겠죠.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을 거고요. 자, 종업원 식대와 관련된 비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 가로 열고 제가 판이라고 해놓은 것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다라고 여기다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분계를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자, 여러분, 분계가 한 줄로 되어 있고 대변에 현금만 입력이 되는 경우에는 현금이 출금된 거니까 이런 걸 이제 출금 전표라고 해서 입력을 좀 더 빠르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자, K랩 프로그램을 열어주시고요. 자, 우리 분계를 하는 메뉴가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해서 자, 이제 분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메뉴를 열어주시고요. 자, 우선은 화살표를 눌러보시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들어가서 전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 달 눌러주시고, 자, 날짜를 입력하지 않고 엔터를 치면 1월 1일도 입력이 가능하고요. 1월 2일도 입력이 가능하고, 이 1월 달 범위 안에서 날짜를 입력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내가 1월부터 2월 기간을 정해서 입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변경을 클릭해서 1월부터 뭐 12월을 조회할 수도 있고 2월까지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2월 1일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 1월 뭐 10일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월과 일을 입력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 변경을 더 눌러주시면 특정 월만 구분해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1월 10일이다 라고 했을 때 1월 10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1월 10일만 입력이 가능하고 1월 10일 날 입력되어 있는 자료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1월 10일 날 복리후생비 대변에 현금이라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구분의 커서가 위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밑에 팁을 보시면 1번은 출금, 2번은 입금, 3번은 차변, 4번은 대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이니까 이걸 출금 전표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 숫자 1번 눌러주시면은 출금이라고 구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정 과목을 복리후생비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F2번을 눌러서 자, 복리라고 이렇게 조회를 해주시면은 자, 복리라고 들어가 있는 이 계정 과목이 조회가 됩니다. 자, 주의사항은 비용 계정 과목을 입력할 때 좀 주의하실 게 우리가 제조기업과 관련된 제조 원가와 관련된 비용은 코드 번호가 이렇게 5로 시작을 해요. 여기 0이 없다고 보면 0511번인데 0이니까 0 빼고 5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즉 500번대 코드를 쓰게 되고요. 자, 도급 원가, 도급 공사를 하는 이런 회사들은 자, 600번대의 복리후생비 비용을 씁니다. 자, 보관은 600번대, 661번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분양원가,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건물을 지어서 파는 이런 분양회사, 이런 분양회사와 관련된 비용은 700번대를 사용하고요. 761번, 이렇게 해서 또 운송원가도 700번대를 씁니다. 자, 그럼 800번대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800번대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비용은 제조인지 도급인지
뭐 운송인지 판매비와 관리비인지 이렇게 지금 코드 번호대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전산회계 2급 시험은 상기업을 기준으로 문제가 나오죠. 그럼 상기업은 상품을 사서 팔고 또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되고, 그쵸? 그러니까 제조, 도급, 뭐 분양, 운송 이런 걸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811번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거래처 코드에서는 F2번을 눌러보시면 거래처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코드 값들이 조회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거래처 코드를 거는 부분은 채권 채무에 대해서만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시면 돼요. 이런 수익 계정 과목이나 비용 계정 과목, 즉 채권 채무 계정 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처 코드를 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아영식당에서 식사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아영식당이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거래처 어디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도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실무에 가서는 이런 내용을 입력을 하지만 우리가 시험 목적으로는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될 채권 채무 이외의 계정은 거래처 코드를 걸 필요도 없고 여기다 내용을 입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요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적요. 적요라는 것은 거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인데 거래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적어 주시는 건데, 자, 적요도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래 내용을 여기다가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적요에서 여기 적요의 커서가 위치되어 있다 보니까 요 밑에 적요 코드들이 등록되어 있는 것들이 또 보여지죠. 아니면 여기서 F2번을 눌러보시면 등록되어 있는 적요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실무할 때는 빈번하게 발생되는 거래 내용들은 이렇게 적요를 등록해서 이 적요 코드를 이용해서 빨리빨리 거래 내용을 입력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인데 채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야근 식대니까 우리 실무할 때는 여기다가 뭐 야근 식대 이렇게 해서 내용을 입력하는 게 맞겠지만 우리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런 적요는 입력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굳이 입력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입력하고 있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내용을 한 번에 지우고 싶으실 때는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용이 한 번에 지워집니다. 자, 금액이 27,000원입니다. 그러면은 2 눌러주시고 7 눌러주시고 키보드에 플러스키 눌러주시면은 0이 3번에 0 3개가 한 번에 뜹니다.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자, 이렇게 출금전표로 입력을 하게 되면 차변의 복리 후생비, 대변의 현금이라고 입력이 되신 거예요. 자, 이처럼 차변과 대변을 각각 입력하지 않고 이렇게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 이런 분계처럼 이렇게 한 줄로 대변에 현금만 있을 때에는 차변과 대변을 각각 입력하지 않고 출금전표를 이용해서 좀 빠르게 입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금 해가지고 대변에 현금이 출금된 걸로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차변에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을 입력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자, 여기서 거래처 코드 쪽에다가 커서를 위치시키면 거래처 정보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적요 쪽에서 커서를 위치시키면 밑에 하단에 적요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금액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으로 분기가 됐다라고 분계 내역이 여기 밑에 나옵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상단부에다가 입력을 하고 하단부에서는 이렇게 분기 내역을 확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출금전표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거를 입력했다가 잘못 입력했으면 이걸 지우고 싶잖아요. 그럼 지울 때는 키보드에 F5번을 눌러서 라인을 이렇게 삭제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삭제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지워진 게 아니라 여기 상단에 삭제한 데이터를 클릭해 주시면 확인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삭제한 데이터가 있고요. 이걸 체크해서 다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복구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해 주시면 다시 얘를 눌러주시면 다시 원래 상태로 이렇게 복구가 됩니다.
아니면 삭제한 데이터에서 완전히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삭제한 데이터를 뭐 복구하거나 이런 건 시험에는 불필요한 기능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실무하실 때 써먹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제가 써놓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실무하실 때 저교를 등록해서 만약에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저교 수정이라고 눌러주시면 여기서 바로 또 빈번하게 발생되는 이런 거래 내역들을 저교를 등록해서 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보시면은 출금이라고 해서 입력을 했고 밑에 여기 저교란에 커서를 위치하면 하단에 뭐 1 숙직비 지급부터 해서 8번까지 임직원 피복비 지급이라고 해서 빈번한 거래 내용들을 이렇게 저교가 등록되어 있죠. 이 저교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메인 화면에서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자, 지금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잖아요. 그죠? 그럼 아무 데나 선택하시고 811번을 이렇게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복리후생비로 이동이 됐어요. 그럼 복리후생비로 이동이 된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1번 1숙직비 지급이라고 돼 있고 8번에 임직원 피복비 지급 현금 조교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출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 복리후생비의 적용은 현금 적용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럼 출금으로 하지 않고 차변, 대변 각각 입력하면 대체 적용가 보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밑에다가 한번 자, 우리가 출금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차변과 대변 입력을 한번 했다가 지워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분계를 할 때 자, 구분의 커서를 위치한 상태에서 밑에 보시면은 3번은 차변, 4번은 대변 이렇게 돼 있죠. 3번을 눌러주시면은 차변으로 구분이 돼요. 그리고 F2번을 눌러서 자, 복리후생비라고 이렇게 조회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상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제조, 도급, 무슨 보관, 분양, 운송 이런 비용의 코드 번호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27,000원 누를 때 플러스 키 누르면 0 3개 뜨는 거 말씀드렸죠? 자, 엔터를 쳤습니다. 출금으로 안 하고 차변만 입력했기 때문에 여기 4번 눌러서 대변을 또 구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구분해서 여기 4번 눌러주시면 대변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F1번 누른 다음에 현금으로 조회를 해서 입력을 내가 했어요. 엔터 끝까지 치시면 이렇게 전표가 입력이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차변과 대변 각각 입력을 했어요. 했더니 요 복리후생부의 이 조교 쪽에 가보니까 1번 직원 식당 운영비 대체, 2번 직원 회식 때 미지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계정 과목 조교 등록에서 보니까 복리후생비인데 출금 전표가 아니라 차변 대변 이렇게 각각 입력했다. 이런 건 이제 대체 전표다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대체 조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계정 과목의 조교 등록에 있는 조교가 여기에 또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래처 명의나 또는 적요나 이런 건 채점 대상이 아니다. 채권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는 게 채점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위에처럼 출금으로 해서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출금으로 하지 않고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계만 정확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금으로 해서 복리후생비, 현금 이렇게 분계해도 정답. 아니면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입력해도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금 전표라는 기능은 꼭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지우고 싶으면 여기 체크하신 다음에 위에 삭제를 눌러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요 내용을 제가 우리 교재에 요 밑에다가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월가일을 구분해서 전표 입력 화면으로 들어가시고 1번을 누르면 출금으로 구분이 됐었죠? 여기서 1번 누르면 출금으로 구분이 됐어요. 자, 그래서 한 줄로 되어 있는 분계인데 대변의 현금 계정이 출금이 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출금으로 구분해서
좀 빠르게 입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차변 계정 과목을 조회해서 입력을 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표 번호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앞에 번호가 있죠. 그죠? 번호가 1번으로 해가지고 지금 등록이 됐어요. 이 번호는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일 날 출금 전표로 복리후생비를 내가 한 번 더 10,000원으로 입력을 했다 그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 번호는 여러분 3번이 됐죠. 자, 왜 그러냐 하면은 1번 됐으니까 2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우리가 전표를 입력을 한 다음에 이렇게 2번 전표를 입력한 다음에 이걸 삭제했잖아요. 그래서 이 번호는 이미 들어갔다가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 다음 번호인 3번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전표 번호는 자동으로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채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채점 대상이 아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채점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번호는 채점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걸 삭제를 했어요, 제가. 그럼 만약에 10일 날 같은 날짜에 한 번 더 입력을 하게 되면 번호가 몇 번이 될까요, 여러분? 자, 내가 3번 번호도 지금 삭제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4번으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 번 부여가 되면 어, 그 번호는 삭제를 하더라도 그 다음 번호로 부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는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표 번호는 채점 대상이 아니라는 거. 자, 이것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금 전표로 해서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 이 커서가 위치되어 있는 곳에 따라서 밑에 보이는 화면이 다릅니다. 적용을 누르면 또 적용가 나오고, 금액을 누르면 또 이 분기가 나오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번에는 이제 입금 전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출금 전표 제가 설명드린 거는 쭉 여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고요. 자, 입금 전표를 한번 볼게요. 자, 입금 전표 따라하기라고 해서 지금 나왔는데, 자, 1월 15일 오피스 문구의 전기 외상 매출금 중에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입금표를 발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입금표를 발행하는 건 뭐냐면 내가 현금을 받았으면 내가 당신한테 현금을 받았다라고 입금을 받았다라는 입금표를 돈을 받은 사람이 발행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서울문구가 오피스 문구한테 외상매출금 댁은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서울문구가 오피스 문구한테 입금표를 발행해서 준 겁니다. 우리 물건을 판 우리 서울문구가 지금 돈을 받아서 현금을 받아서 현금 받았다는 입금표를 증빙을 발행해 준 거예요. 오피스 문구한테. 자, 분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는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그렇죠. 증가하겠죠. 자, 그리고 외상 매출금을 받은 거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이해될까요? 자, 그럼 이렇게 차변에 현금이 입금이 됐다라는 이런 거래는 입금 전표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차변 대변 입력을 해도 상관없지만 입금 전표라는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입금 전표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날짜가 지금 거기 책을 보시면요. 책 170쪽 보고 있습니다. 자, 1월 15일이에요. 그쵸? 그러면 1월 15일로 요건 1월 10일이죠. 1월 10일이고 자, 여기서 엔터를 친 다음에 요 밑에다가 1월 15일로 들어가서 입력을 해주시는데 여기 구분해서 커서가 위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1번은 출금, 2번은 입금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외상매출금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니까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줄어들고 차변에 현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때는 2번 눌러주시면 입금으로 바뀌어요. 입금이라는 건 차변에 현금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변의 계정 과목만 조회를 해서 입력하면 돼요. 자, 대변에 뭐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외상 매출금이 감소해야 되는 거 맞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적요 같은 거 이런 거 입력 안 하고 자, 금액이 100만 원이니까 1 누르고 플러스 눌러서 엔터를 쳤어요. 자, 이렇게만 기록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인가요, 여러분?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이 외상 매출금이 누구의 외상 매출금을 내가 받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무도 그렇고 우리 시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채권 채무에 대한 것은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는 형태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거래처 코드를 걸어준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오피스 문구 그냥 입력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입력만 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나중에 거래처 원장이라는 장부에서 오피스 문구한테 받은 외상 매출금의 내역을 조회를 할 때 이 코드를 안 걸어주시면 이건 조회가 안 돼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럼 이거를 조회하고 잔액을 조회해서 뭐 확인도 하고 이러려면 코드가 반드시 걸려야 돼요. 이런 채권 채무는. 내가 누구한테 받아야 되고 누구한테 갚아야 되고 이런 채권 채무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넣어주는 형태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F2번 눌러주신 다음에 자, 이거 누구한테 지금 받은 거죠? 누구의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죠? 그렇죠. 오피스 문구니까 선택해 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입금전표로 입력을 하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입금이라고 입력을 하는 순간 차변에 현금이 이미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변의 외상 매출금을 입력한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입금전표도 이렇게 입금이라고 해도 되지만 이걸 그냥 차변 3번 누르면 이게 차변이에요. 차변 눌러주시고 F2번 눌러서 현금 이렇게 조회해서 입력을 내가 하고요. 100만 원. 자, 그리고 또 엔터. 자, 4번은 대변이에요. 숫자 4번을 누르면 대변으로 구분이 돼요. 자, 이렇게 대변으로 구분을 해주시고, 자, F2번 눌러서 외상매출금이라고 입력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오피스 문구 이렇게 코드를 걸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입금전표로 입력했던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거랑 밑에 차변과 대변을 각각 이걸 대체전표라고 하는데 대체전표 형태로 입력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분계는 동일합니다. 차이가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입금전표다, 출금전표다 이 기능은 시험장에서 분계 문제를 입력할 때 아예 사용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차변과 대변 이렇게 각각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해도 분계만 맞게 하셨다면 정답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구분의 유형은 채점 대상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차변, 대변 입력을 해도 상관없다. 자, 그래서 이거 그냥 이거는 입금전표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내가 입금전표로 고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요 위에 거를 아예 지워버리고요. 라인을 삭제해버리고, 요 밑에 거를 입금전표는 여기 2번이니까 2번 눌러주면 이렇게 차변의 현금으로 입금전표로 이렇게 기존 거를 수정할 수도 있어요.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금전표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요 밑에 거는 지울까요? 여러분 똑같은 걸 두 개 넣어놨으니까 요걸 지워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1월 달로 엔터 쳐주시면 1월 달에 입력한 이 자료들이 나오고요. 1월 10일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1월 10일 입력된 것만 나오고 1월 10일만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날짜를 비워두시면 요 월 안에 있는 그 날짜를 입력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출금전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입금전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출금이다 입금이다 라는 이 유형 구분은 채점 대상은 아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차변과 대변을 각각 입력하는 대체전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교재 171쪽입니다. 자, 대체전표입니다. 자, 여기 있죠. 대체전표 따라하기. 자, 1월 16일 날 매출거래처 영업부 직원과 식사를 하고 카드 대금 국민카드로 결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숯불갈비에서 회식을 하고 이렇게 국민카드로 1월 16일 날 결제를 한 겁니다. 자, 금액이 얼마인지 봤더니 21만 원이에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는 뭘까요? 매출거래처 영업부 직원하고 식사를 한 거니까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그렇죠.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비용의 발생으로 기록해 주셔야 되고요. 자, 카드를 긁었으면 바로 돈이 빠져나가요, 안 나가요? 바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대변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기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변에 현금만 있거나 대변에 현금만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현금 거래가 아니다 그러면은 차변과 대변을 각각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전표를 우리가 대체 전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날짜가 어떻게 되냐면 교재 보시면 171쪽에 자, 1월 16일입니다. 자, 그럼 1월 16일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자, 아니면은 여기다가 위에다가 1월 16일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1월 16일만 우리가 입력을 또 할 수가 있어요. 1월 16일 입력된 것만 또 보여지겠죠. 근데 1월 16일 날 입력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1월 16일 거 분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분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거래처, 영업부 직원과 식사를 한 겁니다. 복리후생비예요? 기업업무 추진비예요? 그렇죠. 기업업무 추진비. 자, 그러면은 3번 눌러주시면 차변으로 구분이 돼요. 자, 여기 구분의 커서를 위치한 상태에서 1번은 출금, 여기 밑에 2번은 입금, 3번은 차변, 4번은 대변, 이런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자, 그럼 3번 차변 구분해 주시고요. 자, 거래처의 매출거래처 영업부 직원하고 식사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뭐죠, 여러분들? 복리후생비예요? 기업업무 추진비예요? 그렇죠. 기업업무 추진비가 되겠죠. 자, 기업업무 추진비. 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기업업무 추진비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제조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분양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해 주시고요. 자, 이런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에는 거래처 코드나 내용 같은 걸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또 적용도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럼 금액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책을 보니까. 자, 금액은 21만 원을 썼죠. 그럼 21만 원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되 키보드에 플러스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0이 3번에 떠요. 0이 한 번에 3개가 뜹니다. 자, 엔터 눌러주시고 자, 카드로 긁었죠. 지금 카드로 구입을 했어요. 자, 카드로 구입을 하게 되면 돈이 바로 빠져나가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카드로 긁었을 때는 미지급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직 돈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자, 대변을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구분의 커서가 위치된 상태에서 밑에 보니까 4번이 대변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 4번 눌러주시고요. 자, 대변에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 아직 지급을 하지 않은 거니까 미지급금으로 부채 증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입력하고 나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이 미지급금 부채를 누구한테 갚아야 되는지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채권 채무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걸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F2번 눌러서 자, 무슨 카드로 결제했어요, 지금? 자, 국민카드로 결제했으니까 국민카드를 걸어 주시는 게 맞겠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자, 대체 준표는 차변과 대변을 각각 입력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3번을 입력하면 차변으로, 그래서 F2번 눌러서 계정 과목을 조회해서 여러분이 분계를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자, 대변은 숫자 4번을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금과 같은 채무도 거래처 코드를 걸어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거래처 이름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코드를 걸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채권 채무는. 자, 그 다음에 연월일 옆에 변경을 클릭하게 되면 기간별로 전표 입력이나 조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이거 입력을 이렇게 기업업무 추진비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이런 걸 대체전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좀 특이사항들만 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조금 희한한 게, 요 1월 달에 날짜를 지어서 한번 엔터를 쳐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입력한 게 3건이 있어요. 그쵸? 출금으로 해서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또 입금이라고 해서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렇게 입금 전표를 또 입력을 했고요. 자, 그리고 입금과 출금이 아닌 차변과 대변을 각각 차변의 기업업무 추진비,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분계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분계를 하고 났더니 조금 우리가 체크해 볼 거는
여기 상단에 현금 잔액이라고 해서 4,168만 3천 원의 잔액이 보이시죠? 자, 이게 왜 여기 온 거냐 하면,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전기분 재무 상태표를 열어볼게요. 자, 전기분 재무 상태표는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어, 전년도 재무 상태표 입력한 거 맞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현금이 작년도에 2월 돼서 넘어온 게 4,071만 원이 있어요. 그쵸? 4,071만 원이 있는데, 자, 봐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지금 4,168만 2천 원, 지금 요렇게 지금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는 현금이 작년에 4천만 원, 4,071만 원이 있었는데, 4,071만 원이 있었죠. 지금 여기 현금이 잔액이. 그쵸? 자, 그런데 올해 어떤 거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출금으로 해서 27,000원의 현금이 나갔고요. 또 입금으로 해서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작년도에 2월 된 현금 잔액 4,071만 원에서 그쵸? 자, 지금 현금이 차변에 100만 원이 들어온 거죠. 그럼 여기서 100만 원을 더하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출금으로 해서 27,000원의 복리후생비가 현금으로 지출이 된 거죠. 그럼 이 현금이 빠져나간 거니까 마이너스 28,000원은 하게 되면 4,168만 2천원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년도에 2월 된 현금이 4,071만 원. 그쵸? 여기 보셨죠? 자, 그리고 자, 출금으로 해서 지금 현금이 나간 게 27,000원. 그리고 입금으로 해서 현금이 지금 들어온 게 1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얼마가 나오시죠? 아까 계산을 제가 잘못했나 봐요. 얼마가 나와요, 계산기에? 4,168만 3천 원이 정확히 나옵니다. 자, 이 4,168만 3천 원은 왜 표시가 된 거다? 그렇죠. 전년도에 2월 된 현금의 잔액 4,071만 원에서, 그쵸? 자, 현금 나간 거 27,000원 빼고 외상매출금 현금 들어온 거 100만 원 더하면 이 숫자가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전표 입력 화면에서 우리가 현금이 입금되고 현금이 출금되고 이런 거래들을 전표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까지 반영해서 그 날짜에 잔액을 이렇게 항상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자, 만약에 이때 우리가 복리후생비 출금을 27,000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 엔터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50만 원이 줄겠죠. 그러면 얼마가 되겠죠? 엔터 치면 이렇게 또 50만 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출금은 27,000원이었으니까 이걸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표 입력하는 유형이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 출금 전표, 그리고 입금 전표, 그리고 차변과 대변을 입력하는 대체 전표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는 거고, 이런 채권이나 채무 계정 과목은 반드시 이렇게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야 된다는 거. 자, 전표 입력하다가 잘못 입력한 게 있다 그러면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삭제를 눌러서 라인을 삭제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거래처 커서가 어디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밑에 화면이 다르다는 거. 여기 거래처 코드에 위치되어 있으면 이렇게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또 확인하거나 추가로 정보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 자, 금액에 커서가 위치되어 있으면 분계가 밑에 하단에 표시가 되고요. 저교에 커서가 위치되어 있으면 등록되어 있는 저교가 이렇게 또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